그냥 이렇게 세우는데. 자, 이제 인테리어 먼저 하시죠. 뭐. 인테리어 저는 이 화면이 이렇게 쭉 연결된 게 지난번에 왜 K5 같이 그냥 밋밋하지 않고 조금 이것도 랩어라운드를 했어요. 랩어라운드라는 거는 조금 나를 감싸주는 것처럼 그걸 살짝 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미터 클러스터라 그러죠. 그 계기판은 조금 카라인하고 일자로 되어 있는지 차의 가운데 쪽으로 보통 살짝 트는데 이건 오히려 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판이. 근데 전체적인 여기 느낌은 저는 K5보다 오히려 깨끗하게 정리는 잘 된 것 같아요. 이 진짜 왼쪽에 있는 게 무슨 펑션이 없이 그냥 들어간 거. 근데 여기가 아마 이게 없었으면 이게 좀 어색하게 균형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전체 느낌에. N9에서는 거기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느낌은 여기 앉으니까 와, 내 느낌은 운전석의 느낌은 되게 넓은 것 같아. 이 칵핏이 이거까지 있어. 예, 이거 그냥 굉장히 와, 나는 아주 이건 완전히 운전자를 위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제가 택시 얘기했잖아요. 택시는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이 뒤에 앞에도 못하게 하고 여기 막혀져 있지만 여기를 딱 분리하는 거는 오히려 택시로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런 스포티한 나를 운전자를 위한 랩어라운드 디자인, 저는 그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기어납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된 것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던 그런 기어납은 오히려 이게 진짜 이 축을 하고 이 반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건 뭐 하여튼 펑션 때문에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여기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하고 여기 또 밑에 스위치 버튼 그거를 다 감안했었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게 스피커 그릴이겠죠? 스피커 그릴이 여기 앉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눈에 안 띄는데 옆에 승객 쪽에 앉아서 이걸 봤었을 때는 아까 여기 좀 봤었을 때는 이게 좀 너무 과해요. 디자인이 조금 이렇게 평평하게 조용하게 됐었어도 충분히 괜찮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그레인 있잖아요. 이걸 이제 테크니컬 그레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크니컬 그레인은 저는 오히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가죽 아니면서 애니멀 그레인이라고 하는 가짜 가죽 같은 느낌이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렴한 소재로서 뭐 최대한 하여튼 효과를 준. 네, 저는 버튼들이 여기에 쭉 있는 것도 괜찮고 버튼 누르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틀어졌어요,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그 누르는 데가 약간 평평하게 각도를 이렇게 사선 45도로 세워서 누르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잘 꾸민 것 금속도 같아요. 무광으로 하니까 또 모던해 보이잖아요. 이 컵홀더에 이거 스토퍼 넣는 게 그게 원가를 안 들어갈 텐데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아마 흔들리는 거는. 잠깐만요. 이걸 좀 빼보실래요? 이게 이제 그거까지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건 참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면서 깊이를 조절했을 때 이걸 뺄 때 스토퍼가 있으면 이게 아마 걸려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설정을 이게 움직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아메리카노 컵 딱 테이크아웃 잔 놓으니까 쏟아지겠더라고. 너무 이게 고정하는 조금만 게 빨리 아무것도 가면 없어서. 이게 흔들려서 이게 그거 쏟아져요. 옆에다 진짜 휴지를 꽂아놓든지 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더라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어떤 버튼들 이런 것도 잘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타원형으로 예쁘게 나왔죠? 네, 그냥 동그란 것보다는. 밝고. 에어컨 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지금 네. 조용하잖아요. 엔진 소리 안 들려. 앞에 계기판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 예쁘장하게. 네. 스포티하고. 근데 저게 이제 저희 그랜저 처음 할 때 저렇게 계기판이 디지털로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 안으로 안 넣고 그냥 일자로 저렇게 거의. 그게 처음에 이제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현대기아는 다 저렇게 가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이게 기존의 인테리어에 디스플레이랑 덜렁 얹힌 것 같은 되게 어색하게 가다가 이제는 조금 균형을 잡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를 이제 디자이너들이 기준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표면이 좀 많이 더러워지네요. 이게 아마 non glare라 그러죠. 반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는 화면 같은 거 보기에는 반사 같은 거 전혀 없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는 좀 이게 피아노 블랙이 굉장히 크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보이네요. 여기다 거울로 보면 되겠다. 저는 이 프로포션 보니까 이 차의 전체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랑 봤었을 때 같이 프로포션을 보면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전 괜찮아요. 프론트 휠 드라이브면서 앞바퀴가 프론트 오버행이 튀어나와 있고 바퀴는 좀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팬더 있죠. 후드에서부터 바퀴까지 여기 잠깐만 계속 보세요. 이게 굉장히 낮아요. 이게 낮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프로포션이.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 A필러, C필러에 대한 그런 관계 있잖아요. 거기서 볼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현대차들이 A필러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인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가 좀 약해 보인다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가 쫙 가고 여기서 끊었어요. 거의 이거를 적용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힘이 있어 보이는 A필러에 그리고 거기 C필러도 끝에까지 네. 선을 다 준. 네, 그게 저는 괜찮아요. 뭐 프로포션 옆에 사이드에서 우리가 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캐릭터죠. 저는 이거를 넣은 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한 거. 도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캐나다 쪽에 있는 어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 리뷰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서는 야, 이 차 지난번 차도 삼각형 그래가지고 지난번 디자인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평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훨씬 삼각형을 더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삼각형을 이 디자인한 사람이 엄청 좋아하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이 옆에 사이드 캐릭터 뭐 누구는 뭐 이렇게 구겨졌다 뭐 어쩌다 뭐 얘기를 하지만 날카롭게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 그거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 벨트 라인도 앞쪽이 낮고 뒤가 높잖아요. 그거 따라서 이 라인도 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쐐기형으로 앞으로 쫙 쏠려서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게 높았다면 이상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인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소나타 보면은 소나타는 이게 쭉 가면서 여기가 연결이 됐잖아요. 이게 컸다가 작아졌다가 또 커지는. 그래서 물결 치는 것 같고 어딘가 조금 어색했는데 이거는 가면서 여기서 끊어지고 뒤에서 오면서 여기서 끊어진 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될 때는 윌을 더 뒤에를 강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뒤가 이렇게 빵빵해 보여요. 네, 그래서 소나타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훨씬 디자인적으로 정리는 잘 된 것 같아요. 대중차라도 자기의 어떤 디자인, 요소, 캐릭터 뭐 이런 거를 잘 강조를 했고 요소를 많이 넣으면 사실 그냥 복잡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요소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저는 뭐 나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원가 절감 흔적도 보이던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여기도 그냥 플라스틱인데 조금 재질이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그냥 원가 때문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간 거죠. 네. 그건 뭐 이 정도 급의 차에서는 뭐 이것까지 다 사실 이게 여기를 글로시로 하는 이유는 이 유리같이 거의 유리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포기한 거죠. 이거는 포기하고 사실 여기다 필름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그레인이 있는 데는 필름을 붙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이 가격에 이 차급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뭐 괜찮다고 저는 이 봅니다. 사이드에서 재밌는 게 이 옆에 밑에 사이드 락커는 지금까지는 별로 디자인 요소를 안 쓰고 그냥 기능적인 요소로만 납작하게 딱 붙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디자인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자이너들이 시간이 많았나 보다. 열심히 한 거지 뭔가 왜 또 뭐 시간을 심심하니까 많이 좀 더 해보고 현대 디자인 센터에 디자이너 수가 많은가 봐요. 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못 하거든 디자이너들이. 왜요? 많이 해요. 많이 해요. 앞모습. 여기 저는 앞모습도 요소는 많지만 그 나름대로 그 많은 요소를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 소나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 앞에 부분에 그 현대의 승용차급 패밀리 아이덴티티는 이제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근데 이 그릴이 옆에서 이런 쿼터뷰라 그러죠. 4분의 3 뷰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매력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선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이 차가. 옆에도 그렇고 앞에 특별히 뒤에 트렁크 있는 부분도 선들이 굉장히 많긴 하는데 선이 많은 것 치고 그렇게 아주 막 복잡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조립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여기도 보니까 한 군데가 보이네요. 후드가 이쪽하고 이쪽이 달라요. 이쪽은 클램쉘 같아. 탁 튀어나와가지고 이쪽은 좀 정상인데 그 조립할 때 좀 양쪽에 힘을 다르게 준 거야. 뒷면 쪽에 여기에 어떤 캐릭터 라인들 일단 뒤에서 이 보면은 예전에 나오던 BMW 제가 지난번에 BMW 리뷰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3 시리즈 스포일러를 날카롭게 하고 조금 뻗어가지고 그냥 제비의 꼬리 날개처럼 물찬 제비처럼 만드는 근데 이건 더 그게 강조가 돼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건 있어요 확실히 이런 작은 이런 데도 선과 면을 다 만들어서 네, 이건 플라스틱.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그게 가능하고 네. 아 이거는 LED도 아니네 이건 LED도 아니구나 여기 왜 이렇게 T자로 들어가는 그 램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이게 멀리서 보면은 H자 양쪽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연결이 되면 H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기 T자는 볼보 앞에 토로의 망치 같은 느낌이 그런 조금 나요 근데 뭐 하여튼 이 차에는 저는 뒷망치. 뒷망치 아니 이건 뭐 망치라고 그러면 아니 호비. 뒤통수 때리는 망치예요 이거 하여튼 저는 뒤에 여기에 별로 이렇게 불만은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음각 네거티브를 파면 강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둥글게 내려가는 것보다 지금 그렇죠. 제너시스도 뒤에 보면 다 이게 안쪽을 음각으로 팠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강하게 보이는 게 이 위쪽에는 해가 비쳐서 여기가 반사가 되고 이게 안으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그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날카롭게 사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뒤가 두루뭉실한 거는 조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뒤가 날카로우면 바람을 잘 가르고 나가서 여기서 바람을 샥 뽑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죠 싹 이렇게 끝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내려가야지만은 이게 와류가 안 생기고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 살짝 위로 올려야지 바람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멀리 떨어져서 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뒤로 동그랗게 내려가면 바로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와류가 생기면 차를 뒤에서 잡아 끄는 힘이 생기니까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깊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여튼 굉장히 그다음에 이건 스페이스는 이어 아주 시트가 크네요. 넘어가잖아. 아 K3와는 달리 이어 시트가 폴딩이 돼요. 여기에 뭐 하는 게 있던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옵션. 그것도 아마 옵션인가 보구나 이어 폴딩도. 구스넥 커버가 이건 없잖아요. 뭐 2차급에서는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구스넥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안에 이만큼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물건을 실으면 높게 못 실어요. 거기서 항상 걸려요. 그래서 구스넥이 더 가격이 저렴하긴 하죠. 근데 구스넥을 안 쓰고 앞에 후드 올라가는 것처럼 여기에다 힌지를 써서 여기서 더블 힌지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죠. 근데 이건 뭐 요새는 대부분 이게 더 그냥- 싸겠죠? 이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어쨌든 배터리를 저 시트 밑에 잘 깔아서 이 트렁크를 온전히 다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점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 머플러는 숨겨져 있는 머플러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라. 예. 이게 리얼 비전 앵글이라고 그러죠. 비전 앵글이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어뷰 미러로 보이는 거요? 네네. 그리고 아니 리어뷰 비로로 보이는 것도 그렇지만 돌아봤었을 때 후진할 때 요새 뭐 카메라로 주로 보지만 여기까지 쭉 늘린 거는 전체적인 디자인의 어떤 이 흐름 더 스포티하게 쭉 여기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하여튼 다이내믹에 거의 끝까지 간. 참 궁금한 거는 이 다음 차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긴 해요. 그거 다른 디자이너가 한다니까. 아니 뭐 다른 디자이너가 하더라도 인테리어는 택시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뒤에 앉았을 때 자리도 넓고. 근데 옆에는 택시 사인 붙이기는 좀 쉽진 않겠네. 이 잘라진 면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하여튼 여기 디자인 넣었어. 이거 잘 맞췄네요. 네,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사이드 아우터의 철판하고 이 이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하고 이 캐릭터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금연 기술이 좋아진 거죠. 조립 기술하고. 참 잘해요, 이런 건. 뭐 이런 얘기 뭐 다들 알 텐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아는 얘기 안 해. 여기도 하나도 안 맞잖아. 근데 뭐 원가가 싼 차니까. 아니 왜냐면 GM에서는 GM도 그렇고 피아트도 그렇고
이런 데다가 캐릭터 넣는 거를 생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거든. 그렇죠. 맞추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현대는 생산을 아주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힘든 이유가 이 힌지가 이게 아주 굉장히 튼튼한 힌지가 아니라 힌지가 요 하나거든요. 이거 하나로 이걸 다 버텨야 돼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잘 맞췄어요. 이게 삐뚤어지면 눈에 너무 거슬릴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생산에서는 이거 질색하는 건데 현대는 다른 차들도 품질에. 다른 차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캐릭터 들어가는 거를 진짜 디자인 손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퀴가 16인치라서 제가 시승기 보니까 17인치 낀 거에 대해서는 승차감 얘기가 나쁘다고 16인치가 훨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쿠션도 좋고 이게 16인치에 이게 55거든요. 근데 17인치는 또 45인가 그래. 근데 이제 이 차 성격이 겉으로 보면 스포츠카 같고 한 300km 나올 것 같지만 해보면 이게 고속으로 가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차감 위주로 간다 그러면 사실 17인치는 오버스펙 타이어야. 겉으로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하이브리드. 단정하게 만들어놨네. 하이브리드에 관련된 거는 노란색으로 조금 일관성 있게 해놓고 이거 깔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무겁다. 오, 왜 이렇게 무겁지? 안전 때문에 그랬나? 세이프티? 버튼이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거운데? 아니 아까 저 문 열다가 놀랬다니까. 오 진짜. 왜 이렇게 무거워? 오 이거는 어디 야외에 나가서 지금 운동 못하니까 이걸로 운동하면 되겠다. 그런 기능이 또 있었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3반대의 혹평 때문에 정말 디자이너가 너무 고생했을 것 같은 허투루 만든 데가 정말 일도 없는 복잡다단할 수도 있지만 장바구니에 넣기 힘든 차가 돼버린 지금은 아반떼라는 이 차급의 시장이 바로 엔트리로 오는 사람들이 소형 SUV로 장바구니 넣는 차가 너무 커서 야 이게 어떻게 준중형이야 중형차지 과거 뭐 원가 절감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해도 훌륭한 근데 단 하이브리드에서는 연비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공기역학계에서 CD가 거의 0.3 정도를 능가하지 않을까. 아반떼가 기존에 다 0.2928이었는데 그 점은 디자인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반떼를 생각해보면 이게 90년에 처음 엘란트라 나와서 30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1600만 대 정도가 팔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대가 판 차 중에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대를 만든 1등 공신이야 사실은. 앞으로는 SUV가 더 많이 팔리겠지만 그래서 아반떼는 정말 현대의 심장 같은 차인데 이제는 그 세단이 죽으면서 국내에서 세단의 라인업에 이제 막내가 됐는데 어떻게 아반떼가 막내가 됐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엔트리 레벨의 패밀리 세단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해져 가지고 지금 아까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경을 써갖고 디자인 예쁘게 해서 물론 안에는 원가 절감 때문에 이것저것 좀 눈에 선 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형상은 참 커지고 잘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동안은 세단은 또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래서 SUV 대비해서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SUV도 소형 SUV가 커지면서요. XM3가 커지면서 이 차하고 2720으로 휠베이스 똑같고 값도 비슷해. 그러면 이제 아반떼는 점점점 구속으로 몰리겠구나. 그래서 그나마 북미 시장에서는 그 기업 평균 연비나 평균 탄소 배출량 때문에 이런 소형차를 많이 팔아야 되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니 전기차니 막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아반떼 같은 차는 점점 더 기업 입장에서도 수익성도 안 나는데 버리고 싶은 차가 아닐까. 그래서 현대도 참 고민이 많겠다. 이제 이 급의 아반떼하고 K3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상품기획 전문가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상품기획 전문가 황 씨께서 최고 아닙니다. 황 씨는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참 이 아반떼가 중요한 차였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해가면서 SUV로 가고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아반떼라는 차, 엘란트라는 차, 이 차가 아직도 존재하고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굉장히 강조를 해서 내놓는 차 같아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거죠. 존재감을 나 여기 드러낸 차 있다고. 같아요.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는 혼다의 시빅, 카롤라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저는 토요타 시빅이나 카롤라보다 오히려 디자인 쪽에서 훨씬 더 아이 캐칭이라고 그러죠. 눈에 확 띄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디자인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열심히 했고
물론 디자인은 개인의 선호도가 당연히 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이거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옆에 이렇게 뭐 캐릭터라든지 너무 강하게 들어간 거. 그렇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 또 전체적인 사람들한테 이슈거리를 만드는 그런 충분한 역할을 그거 했다고 중요한 얘기인 것 생각해요. 같아요. 이슈 메이킹이 되면 존재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이슈가 안 되면 묻혀버려. 네.